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만 원 정도? 네, 이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좀 안정적인 우량주 이런 걸 떠올리기 쉽죠. 커피 시장이라면 뭐 단연 스타벅스가 먼저 생각날 겁니다. 그렇죠. 그 압도적인 블렌드 파워, 또 전 세계적인 매장망, 이걸 무시할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선택지를 한번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스타벅스의 그늘에 좀 가려져 있었지만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커피 체인이 있거든요. 바로 더치 브로스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그 소중한 1,000달러를 투자할 만한 잠재력, 이게 있는 성장주일까요? 오늘 저희가 그 가능성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탐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더치브로스,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왜 다른지, 또 그 성장 스토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탄탄한가, 가장 중요하게는 투자 관점에서 이게 매력적인가, 이건 다각도로 분석해 볼 겁니다. 특히 시장의 절대 강자죠, 스타벅스. 이 스타벅스와 비교하면서 더치브로스만의 강점, 또 약점, 이런 걸 좀 명확히 드러내 보고요. 그들이 내세우는 미래 청사진이 과연 현실 가능한 건지 좀 냉철하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더치브로스라는 이름이 아직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1992년 미국 서부 오리건주의 작은 도시 그랜츠패스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창업자 형제가 운영하는 작은 커피카트였다고 하더라고요. 비성장 회사로 꽤 오랫동안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온 게 바로 2021년이었죠. 기업 공개, 즉 IPO. 네, 맞아요. IPO. 이때부터 더치브로스는 뭐랄까 완전히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IPO 이후에 불과 몇 년 만에 회사 규모가 거의 2배로 커졌다고 하니 와, 정말 엄청난 확장세죠. 맞습니다. 그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그 성장세가 더 확 와닿는데요. 2025년 2분기 말 기준으로요. 미국 내 매장 수가 벌써 1,043개에 이릅니다. 1,000개가 넘어요. 네, 서부의 오리건에서 시작해서 동부 플로리다까지 말 그대로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면서 확장한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건 미래 계획입니다. 2029년까지 매장 수를 현재의 거의 2배, 그러니까 2029개로 늘리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2029개요. 지금의 거의 2배네요. 와. 그렇죠. 전 세계에 4만 1,0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스타벅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전 세계 주요 거점을 다 확보한 스타벅스에게 이런 식의 폭발적인 매장 수준과 이건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미 성숙 단계니까요. 예,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고 봐야겠죠. 반면에 더치브로스는 이제 막 전국구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단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빠른 성장이 가능한 것이고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사업 모델에서도 스타벅스랑은 좀 확연히 다른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메뉴로 브레베라는 게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아, 네, 브레베요. 이게 에스프레소에 일반 우유 대신에요. 우유랑 크림을 반반 섞은 하프앤하프. 이걸 스팀해서 만드는 음료라고 해요. 일반 라떼보다 훨씬 진하고 크리미한 좀 독특한 맛이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차별화된 메뉴가 특히 젊은 층에게 좀 어필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네, 그 메뉴가 상당히 인기가 있죠.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 이건 바로 매장 형태인 것 같아요. 더치브로스 매장 대부분은 드라이브스루 전용이거나 아니면 드라이브스루가 중심이에요. 스타벅스처럼 이렇게 아늑한 의자에 앉아서 노트북 켜고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실내 공간은 거의 없거나 있어도 매우 작습니다. 이건 단순히 매장 컨셉의 차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사업 전략이나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실내 공간을 최소화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 관리 비용 같은 고정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간접비, 오버헤드가 낮아지는 거죠. 아, 비용 절감 효과가 크겠네요. 네. 하지만 이게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스타벅스는 집과 직장 사이의 제3의 공간, 이런 경험 자체를 판매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간을 파는 거죠. 근데 더치브로스는 철저하게 음료의 맛, 그리고 구매의 편리성, 또 빠른 서비스 속도, 이걸로 승부해야 하는 거예요. 고객과의 물리적인 접점이 짧고 굉장히 기능적이기 때문에 브랜드 충성도를 쌓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매장의 안락함 대신에 빠르고 친절한 직원 응대,
독특하고 맛있는 음료 경험 그 자체가 핵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서비스나 맛에서 실망하면 고객이 다시 찾을 강력한 요인이 확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약점도 동시에 안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라는 명확한 장점 뒤에는 오히려 고객 경험이나 충성도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과제가 숨어 있는 거군요.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정말 빠르고 긍정적인 순간을 판매해야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사업 모델의 특성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인지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나 자선활동을 꾸준히 하고요.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 노력, 그리고 직원과 고객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문화, 이런 걸 중요한 경영 철학으로 내세웁니다. 이런 착한 기업 이미지가 실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까요? 요즘 ESG 경영이 화두이긴 하지만 글쎄요, 커피 맛이나 가격만큼 중요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은데요.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린워싱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더치브로스의 경우 이런 가치 중심 경영이 그냥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에 잘 녹아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 실제로요? 네, 예를 들면 직원 만족도를 높여서 이직률을 낮추고 이게 곧 서비스 품질 유지로 이어질 수 있겠죠. 또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젊은 소비자들 있잖아요. 이들에게는 강력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무형의 자산, 즉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경제적 해제요? 네, 아직은 그 효과를 단정하기는 좀 이르지만 주목해 볼 만한 전략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커피 회사가 아니라 어떤 특정 가치와 문화를 파는 회사로 포지셔닝하려는 전략이군요.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재무 성과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런 전략들이 실제 돈을 버는 능력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2025년 상반기 실적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025년 상반기 매출은 7억 7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29% 증가한 수치예요. 29%요? 와, 팬데믹 이후에 어려운 환경 아니었나요? 네. 그런데도 대단하네요. 네, 상당히 인상적인 성장률이죠. 무엇이 이런 성장을 이끌었을까요? 매장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늘린 효과인가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매장 수가 꾸준히 늘어난 효과가 커요. 이 기간 동안 전체 매장 수가 14% 증가했거든요. 14% 증가? 네.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요인입니다. 바로 기존 매장들의 매출 역시 증가했다는 점이에요.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Same Store Sales Growth라고 하죠. 이게 5%를 기록했습니다. 아, 기존 매장도 성장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신규 매장 효과를 빼고도 기존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더 많아졌거나 아니면 고객당 소비 금액이 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와, 신규 매장도 잘 되고 기존 매장도 잘 되고 있다는 거네요. 정말 이상적인 성장 모습인데요. 비용은 어떻습니까? 매장을 늘리면 당연히 비용도 같이 늘어날 텐데요. 맞습니다. 같은 기간 운용 비용 역시 26% 증가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매출 증가율, 아까 29%라고 했죠. 네, 29%. 이 매출 증가율이 운용 비용 증가율인 26%를 앞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아,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더 빨리 늘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즉, 버는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쓰는 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빨랐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곧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죠. 아하, 그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한 부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얼마나 늘었나요?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2025년 상반기 순이익은 4,1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6%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네, 116%요? 와, 2배 이상이네요. 그렇죠. 매출 성장도 인상적이지만 이익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는 걸 알 수 있죠. 116% 순이익 증가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실적 호조 덕분에 회사에서도 연간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회사는 2025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 예상치보다 높여서 15억 9천만 달러에서 16억 달러 사이로 제시했습니다.
만약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연간 약 25%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25% 성장? 네. 상반기 성장률 29%보다는 조금 둔화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와, 정말 성장 스토리는 확실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좀 이상하게도 주가는 최근에 좀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하지만 작년 한 해를 놓고 보면 또 다른데 작년 말에 급등세 덕분에 지난 1년간 주가는 60%나 상승했습니다. 이 변동성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주가 움직임이라는 게 실적 외에도 워낙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현재 더치브로스 주식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154배에 달합니다. 154배요? 와, PER이 높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154배는 정말 높은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PER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해석하면 현재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수준으로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데 154년이 걸린다. 뭐 이런 뜻이죠. 154년이요? 허허. 물론 이건 그냥 매우 극단적인 산술적 비유일 뿐이고요. 실제 의미는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이익 성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이걸 반영하는 겁니다. 즉, 투자자들이 이 회사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다. 여기에 베팅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아, 미래 성장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게 반영된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높은 기대치는 양날의 검이에요. 만약에 더치브로스가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악재로 성장세가 꺾인다. 그러면 주가는 그 기대치가 꺼지면서 크게 하락할 위험도 안고 있는 겁니다. 향후 예상 실적을 반영한 선행 PER 역시 82배 수준으로 여전히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행 PER도 80배가 넘는군요. 네, 따라서 더치브로스에 투자한다는 건 이 높은 성장 기대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16%라는 폭발적인 순이익 성장이 있었기에 이런 높은 PER이 어느 정도 설명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미래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여러분이 만약 $1,000를 투자한다면 바로 이 높은 기대치와 실현 가능성 사이의 균형점, 이걸 잘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더치브로스 투자의 핵심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매력적인데 그 잠재력이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는 점이죠. 는 특정 지역 기반의 강자에서 시작해서 이제 미국 전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전국구 브랜드로 도약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중심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또 브레베 같은 독특한 메뉴, 그리고 가치 중심 경영, 이런 걸 통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팬덤을 구축하고 있고요. 네, 팬덤이 꽤 두텁죠. 재무적으로도 인상적인 매출 성장, 그리고 특히 폭발적인 이익 성장을 보여주면서 성장주로서의 매력을 확실히 뽐내고 있습니다. 서부의 오리건과 동부의 플로리다처럼 전혀 다른 시장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점은 전국 확장 전략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고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154배에 달하는 높은 PER, 그리고 스타벅스를 비롯한 수많은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는 이 치열한 커피 시장 환경, 이건 분명한 투자 위험 요인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죠. 더치브로스의 경우 기회는 전국 브랜드로의 성공적인 확장과 그에 따른 지속적인 고성장, 이거고요. 위험은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는 점을 이 성장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에 $1,000를 투자할 수 있는 매수 기회로 볼 것인가, 아니면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것인가, 이건 결국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커피 체인 더치브로스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독특한 드라이브 스루 모델의 명암, 또 공격적인 확장 전략의 가능성과 과제, 인상적인 재무 성장의 이면,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투자자의 고민까지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해 봤네요. 스타벅스와는 확실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성장주 후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은 어떠신가요? 더치브로스처럼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고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감수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스타벅스처럼 이미 검증된 시장 지배자의 안정성을 더 선호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더치브로스의 사례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치브로스가 강조하는 지역사회 공헌, 지속가능성, 포용성 같은 이런 가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강력한 충성도를 이끌어내고 이것이 실질적인 재무 성과와 지속가능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커피 맛과 가격, 편리함을 넘어서 이러한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미래 소비재 기업의 성공 방정식에서 과연 얼마나 중요한 변수가 될지 더치브로스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 지켜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